여러분, 혹시 이번 겨울에 생굴 드시고 나서 화장실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생굴 몇 개 드셨다가 며칠씩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굴이 상한 것도 아니었고 냄새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트에 가시면 생굴을 정말 맛있게 진열해 놓고 있을 겁니다. TV 광고에서도 싱싱한 생굴 보여주면서 겨울 보양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광고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생굴에는 생식용이 있고 가열조리용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72세 되시는 한 어르신은 생굴을 평생 즐겨 드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생굴 드시고 밤새 속이 뒤집히고 탈수까지 오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열조리용 굴을 생으로 드신 거였어요. 포장지 작은 글씨는 안 보이셔서 그냥 드신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겪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굴은 보기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생식용이든 가열조리용이든 똑같이 싱싱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굴 사실 때 포장지 표기를 확인하시나요? 솔직히 대부분 그냥 신선해 보이는 걸로 집으시죠. 저도 압니다. 마트에서 작은 글씨 읽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생굴 때문에 고생하는 것과 안전하게 즐기는 것의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25년간 굴 영양과 식품 안전을 연구해온 공민재 박사입니다. 오늘은 광고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식용과 가열조리용 구별법, 안전한 세척법, 어떤 분들은 생굴을 피해야 하는지까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자주 만나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2세 되시는 분인데 겨울만 되면 꼭 생굴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굴이 좋다는 건 워낙 유명하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그분이 혼자 집에서 생굴을 드셨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밤새 속이 뒤집히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하셨대요. 아침이 되어도 기력은 완전히 바닥나고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집에만 계셨는데 나중에 자녀분들이 알고 깜짝 놀라셨죠. 혼자 계셨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고요. 특별히 상한 굴을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냄새도 멀쩡했고 색깔도 괜찮아 보였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알고 보니 가열조리용 굴을 생굴로 착각해서 드신 거였습니다.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가열조리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의 차이만 정확히 아셨어도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요. 생식용은 깨끗한 해역에서 채취한 것이고 가열조리용은 해당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 이후 저는 그 어르신께 굴을 고르는 방법과 세척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표기를 먼저 확인하고 소금물로 한번 씻고 무즙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찬물로 헹구는 방법이요. 이렇게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는 배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도 겨울이면 굴을 즐겨 드시는데 한 번도 탈이 나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굴 드시고 배탈 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철 굴 먹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굴을 고르고 세척하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조심하셨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겨울철 굴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보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열조리용 굴의 진짜 의미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열조리용이라는 표기를 그냥 권장사항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열조리용이라는 표기는 해당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특정 해역을 모니터링하다가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즉시 가열조리 표시를 권고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박윤호 69세님은 가열조리용을 생굴용으로 착각해서 그냥 드셨다가 하루 종일 설사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포장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작은 글씨로 가열조리용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본인은 그냥 굴이면 다 똑같은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굴을 사실 때는 반드시 포장지에 생식용인지 가열조리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기가 없거나 흐릿하면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굴 살 때 표기를 먼저 보시나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세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을 깨끗이 씻으면 바이러스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굴의 내장 구조 특성상 바이러스가 한번 붙으면 겉만 씻어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게다가 겨울철 20도 이하 온도에서도 노로바이러스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류정기 74세님은 굴을 정말 여러 번 씻으셨대요. 소금물로도 씻고 흐르는 물에도 여러 번 헹구셨는데 그래도 며칠간 구토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열조리용 굴을 생으로 드신 거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가열조리용은 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굴이 조금이라도 부담되시면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레몬즙을 뿌린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굴 드실 때 세척만 믿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생굴을 정말 드시고 싶으실 때 세척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생굴 세척은 소금물 또는 무즙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굴에 직접 소금을 뿌려서 씻으시는데 그러면 굴에 상처가 생겨요. 소금을 직접 뿌리면 삼투압 때문에 굴 표면이 손상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투압을 이용한 소금물이 훨씬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즙 속에 있는 알릴 성분은 식중 독균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김선도 62세님은 제가 알려드린 무즙 세척법을 시작한 이후로 배탈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소금물에 굴을 가볍게 흔들어 씻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 무즙에 잠시 담갔다가 다시 찬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래 담가두면 굴이 흐물해지니까 짧은 시간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물은 2분, 무즙은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굴 세척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껍데기 벌어진 굴은 절대 먹지 마세요. 껍데기가 조금만 벌어져도 내부 오염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산물 위생조사를 보면 껍데기가 개방된 굴은 세균 검출률이 훨씬 높았어요. 손명수 71세님은 껍데기가 벌어진 굴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드셨다가 하루 종일 속이 쓰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냄새도 괜찮고 색깔도 괜찮아 보여서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굴을 고르실 때는 껍데기를 살짝 건드려 보세요. 조금만 건드렸는데도 다치지 않는 굴은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굴은 건드리면 바로 껍데기를 닫으려고 하거든요. 냄새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 열린 굴을 그냥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을 다 하시느니 생굴보다는 굴전이나 굴국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크게 떨어져요. 가열 조리 시 노로바이러스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식품 안전 분석 결과도 여러 번 나왔고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열하면 거의 완전히 제거됩니다. 정혜수 76세님은 생굴만 먹으면 항상 설사를 하셨대요. 체질이 맞지 않는 건가 싶어서 아예 굴을 포기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굴국으로 바꾼 이후로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굴의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안전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굴 대신 굴전, 굴국, 굴밥 등으로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단 것만 살짝 데치는 것은 충분한 가열이 아니니까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세요. 여러분은 익힌 굴 요리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체질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체질이 찬 분들은 생굴보다 따뜻한 조합이 필수입니다. 생굴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냉한 분들은 설사나 복통이 쉽게 와요. 한방식치 연구를 보면 굴은 보험 작용이 있긴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유종우 68세님은 생굴만 먹으면 속이 차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반드시 생강과 함께 드신다고 하셨어요. 생강만을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시면 속이 찬 분들도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돕기 때문에 굴과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식사 전 빈속에 생굴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들어가면 속이 더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속은 따뜻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냉한 편이신가요? 이제 여기서 굴을 더욱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확장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굴 보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며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냉장 1도에서도 굴의 변질 속도는 생각보다 빠른 편이에요. 굴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높아집니다. 구입한 지 하루 이상 지나면 생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을 사오시면 바로 손질해서 소금물에 헹군 뒤 즉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오늘 산 굴은 오늘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굴 사오면 바로 손질하시나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즉시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척을 늦추면 굴 표면의 오염이 내부로 스며들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이라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실온에 한두 시간만 놔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직접 소금을 뿌리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물과 무즙 2단계 세척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과정은 꼭 거치셔야 안전해요. 보통 전체 세척 과정이 5분 정도 걸리는데 이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척하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나요? 껍데기째 파는 석화는 향까지 제대로 살려줍니다. 껍질째 보관하면 신선도 유지가 훨씬 길어지거든요. 껍데기가 굴을 보호해주는 자연 포장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 벌어져 있는 석화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껍질을 살짝 두드려서 닫히는지 확인한 뒤 보관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굴은 자극을 주면 껍데기를 꽉 닫으려고 하거든요. 석화를 직접 까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석화 칼로 껍데기 틈에 넣어서 살짝 비틀면 쉽게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생굴에 레몬을 뿌리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레몬은 향과 비린맛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안전성과는 무관합니다. 레몬의 산성이 세균을 죽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의 산성으로는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균을 제거할 수 없어요. 레몬만 믿고 오래된 굴을 먹는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냄새, 색깔, 탄력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레몬을 곁들이는 거예요. 혹시 레몬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굴은 고기보다 빠르게 기력을 채워줍니다. 굴 속의 글리코겐과 타우린은 흡수 속도가 정말 빠른 편이거든요. 글리코겐은 에너지원으로 바로 전환되고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실 때 굴 요리를 드시면 금방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날 것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생굴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피곤할 때는 굴전이나 굴국으로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피로할 때 굴 드셔보신 적 있나요? 체질에 따라 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속이 냉한 체질이시면 생굴보다 익힌 굴이 훨씬 적합합니다. 배탈 경험이 반복되시면 생굴은 아예 피하시는 게 나아요. 한두 번 배탈 나신 게 우연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대신 생강파, 마늘과 함께 조리해서 따뜻하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제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굴국에 생강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속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체질은 따뜻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찬 편이신가요? 겨울철 굴은 면역력을 높일 좋은 기회입니다. 아연, 아르기닌, 타우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면역 기능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아연은 면역 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타우린은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하지만 신선도와 표기가 정확해야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신선하지 않은 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1월 굴이 가장 살이 오르고 영양가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굴이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굴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굴을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냉장고 안쪽 아래 선반이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니까 피하시고 안쪽 선반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식재료와는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굴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굴 요리를 할 때는 다른 재료와의 조합도 신경 쓰셔야 해요. 무, 미나리, 부추 같은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굴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무는 소화효소가 풍부해서 굴과 정말 잘 어울려요.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있고 부추는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굴전을 만드실 때 부추를 함께 넣으시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혹시 굴을 먹고 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속을 편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나 매실차도 좋습니다.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매실차는 소화를 돕거든요. 증상이 심하거나 하루 이상 오래가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고열이 나거나 심한 탈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꼭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굴은 제철이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생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생식용인지 가열조리용인지 껍데기가 닫혀있는지 신선한지 세척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마트에서 굴을 살 때 표기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기 좋은 걸로 집어옵니다. 집에 와서는 물로만 대충 씻고 바로 생으로 먹는 거예요. 껍데기 벌어진 것도 냄새만 맡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먹습니다. 며칠 지난 굴도 냉장고에 있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먹고요. 레몬만 뿌리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정말 높아집니다. 심한 배탈, 구토, 설사가 시작되고 탈수까지 올 수 있어요. 며칠씩 고생하실 수도 있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탈수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병원 신세를 지실 수도 있고요. 겨울철 식중독은 여름철보다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을 보겠습니다. 굴을 살 때 반드시 생식용 표기를 확인합니다. 포장지를 꼼꼼히 보고 생식용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단단히 닫혀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살짝 건드려 봐서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소금물과 무즙으로 2단계 세척을 합니다. 소금물로 먼저 씻고 무즙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찬물로 헹구는 거죠. 그리고 하루 안에 드시거나 익혀서 드십니다. 속이 냉한 분들은 생강이나 마늘 같은 따뜻한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연, 타우린, 글리코겐을 통해 기력 회복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피부 개선 효과도 누리실 수 있어요. 소화도 편하고 배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신 분들은 한 번도 탈이 나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보고 연구한 결과 굴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기본 원칙을 모르고 계셨어요.
표기 확인, 세척 방법, 보관 방법 이런 기본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반대로 이 원칙들을 지키신 분들은 겨울 내내 안전하게 굴을 즐기시면서 건강도 챙기셨고요. 정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굴을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표기를 확인하세요. 포장지에 생식용이라고 적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생식용이 아니라면 무조건 익혀 드시고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기 확인 한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트에 가시면 가장 먼저 포장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또 다른 보양 식재료인 홍삼과 녹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게 사서 드시는데 정작 제대로 된 효능을 못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짜 제품과 진짜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건 뭔가요? 표기 확인인가요? 세척 방법인가요? 아니면 익혀 드시는 걸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겨울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